문제 1번. 간섭계의 종류와 그 응용에 관한 연결이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페브리퍼로 간섭계, 분광기. 2번 마이켈 선모어리 간섭계, 방막 두께 측정. 3번 타이먼 그린 간섭계, 렌즈면의 검사. 4번 회전 세근의 간섭계, 자이로스코프.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입니다. 마이켈 선모어리 간섭계는 주로 빛의 속도 측정이나 물리학적 이론 검증에 사용되며 방막 두께 측정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면 나머지 옵션들은 각각 그 장비가 설계된 목적으로 잘 맞아떨어집니다. 예를 들어 페브리퍼로 간섭계는 분광학에서 빛의 파장 분석에 널리 사용되며 타이먼 그린 간섭계는 렌즈 제작 과정에서 렌즈 표면의 정밀도 검사에 활용됩니다. 또한 회전 세근의 간섭계는 자이로스코프로서 방향성과 위치를 감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2번만 연결성이 부적절합니다. 문제 2번. 가시영역에서 유리물질의 정상분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부적합한 것은? 1번 파장이 길어지면 굴절율은 감소한다. 2번 우굴절율이 감소하는 비율은 파장이 증가하면 작아진다. 3번 동일한 파장에서 굴절율이 큰 물질은 파장의 변화에 따른 굴절율의 변화율도 크다. 4번 한 유리물질의 분산곡선의 적당한 비율을 곱하면 다른 유리 물질의 굴절율 분산곡선을 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한 유리물질의 분산곡선을 사용하여 다른 유리물질의 굴절율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각 유리물질은 고유한 물성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 그에 따른 굴절율 변화도 서로 다릅니다. 1번, 2번, 그리고 3번 보기들은 정상분산의 특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파장이 길어지면 굴절율이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고 이 변화가 파장 증가에 따라 점점 작아지는 것도 맞습니다. 또한 동일한 파장에서 굴절율이 높은 물질은 파장의 변화에 따른 굴절율의 변화도 크다는 설명 역시 올바르게 정상분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만이 유리물질의 분산 특성을 잘못 이해한 내용입니다. 문제 3번. 원시인 사람이 100cm 이내 물체를 또렷이 보지 못한다면 이 사람이 25cm에 있는 물체를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정 렌즈는 몇 디옵터이어야 하는가? 1번 1.0, 2번 2.0, 3번 3.0, 4번 5.0.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3.0 디옵터입니다. 원시인 사람은 100cm 이내에서 물체를 또렷이 볼 수 없다는 것은 그의 시력이 100cm를 초점거리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가 25cm에 있는 물체를 또렷이 보기 위해서는 렌즈가 이를 보정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교정 렌즈의 디옵터 수는 1 초점거리를 이용해 계산하는데 초점거리가 0.25m이므로 1.254입니다. 하지만 원시인 사람의 시력 문제를 고려하면 실제로 필요한 렌즈 강도는 이 값에서 현재 그의 시력 상태를 보정해야 하는데 여기서 100cm가 되는 마이너스 1디옵터와 함께 계산해보면 43디옵터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이러한 복잡한 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문제 4번. 프라운호퍼 D선의 굴절율이 1.5, F선의 굴절율이 1.5, C선의 굴절율이 1.495인 광학유리의 분산 상수는? 1번 10, 2번 45, 3번 50, 4번 55. 정답은 3번. 광학유리의 분산 상수는 D선과 F선, 그리고 C선 사이의 굴절율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D선의 굴절율은 1.5, F선의 굴절율은 약 1.505, 그리고 C선의 굴절율은 1.495입니다.
압의 상수는 곱하기 사인 100으로 계산되는데 이 값을 구하면 곱하기 사인 150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50입니다. 다른 옵션들은 압의 상수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잘못 적용하여 틀린 것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빛의 회절을 이용한 것은? 1번 격자 분광기, 2번 프리즘 분광기, 3번 통신용 광섬유, 4번 액정 표시장치. 정답은 1번. 격자 분광기는 빛의 회절을 이용하여 특정 파장의 빛만 선택적으로 통과시키므로 이 문제에서 정답입니다. 격자 분광기에서는 빛이 격자를 통해 통과하면서 회절 현상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색깔별로 분리된 광선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프리즘 분광기는 굴절 원리를 이용하므로 회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통신용 광섬유와 액정 표시장치는 빛의 전송이나 조작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장치가 주로 사용하는 원리는 회절이 아닙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사람의 눈이 느끼는 빛의 세기인 광원의 광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1번 와트, 2번 루멘, 3번 룩스, 4번 칸델라. 정답은 2번. 정답은 루멘입니다. 루멘은 사람이 눈으로 느끼는 실제 빛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조명 제품의 밝기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됩니다. 와트, 룩스, 그리고 칸델라는 모두 빛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지만 각각 다른 측정 기준입니다. 와트는 전기 소비량을 나타내며 룩스는 조명의 밝기가 일정한 면적당 얼마나 분산되는지를 의미하고 칸델라는 특정 방향으로 나가는 빛의 세기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들 단위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눈이 느끼는 빛의 세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문제 7번. 물속에서 공기 중으로 나오는 빛의 입사각이 얼마일 때 표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가? 1번 텐 질.33, 2번 코즈 0.33, 3번 신 질분의 1, 33, 4번 코즈 2.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 표면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빛의 입사각이 임계각을 넘어야 합니다. 이때 임계각은 굴절율의 역수인 사인 값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신딜젠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의 굴절율이 1.33일 때 이 값을 대입하면 신질분의 1, 33이 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과 2번은 전반사와 관련된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다른 물리 현상의 공식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4번은 굴절률의 제곱을 사용하여 계산하려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전반사에 대한 정확한 조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문제 8번. 평면의 편평도를 검사하기에 가장 적절한 검사기기는? 1번 뉴턴 고리 간섭계, 2번 기준면과 경사면을 이용한 피조우 간섭계, 3번 산약 간섭계, 4번 이중 슬릿 간섭계.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기준면과 경사면을 이용한 피조우 간섭계입니다. 이 검사기는 평면의 미세한 불균일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편평도를 가장 잘 검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옵션들은 주로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해 광학적 거리를 측정하는데 이들 중에서 평면의 불균일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번과 3번은 주로 두 물체 사이의 거리나 굴절률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며 4번은 간섭 패턴을 이용해 빛의 파장을 연구하는 데 주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평면의 편평도를 가장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피조우 간섭계가 최적입니다. 문제 9번. 볼록 렌즈를 사용하여 평행광을 초점에 모으려 한다.
이때 초점의 크기가 어느 크기 이하로 줄어들지 않는 근본 원인은 1번 적외선과 자외선이 통과되기 때문이다. 2번 빛이 여러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3번 빛의 회절에 의한 한계이다. 4번 렌즈를 통과한 빛과 주변광이 간섭하기 때문이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빛의 회절에 의한 한계이다 됩니다. 볼록 렌즈를 통해 들어오는 평행광을 초점으로 모으려고 할 때 빛이 통과하는 경로에서 일정 크기 이상의 퍼짐 현상인 회절이 발생합니다. 이는 빛이 직선적으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의 성질 때문에 일어나며 초점의 크기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적외선과 자외선의 통과가 초점을 모으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번은 빛이 여러 파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초점 크기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4번은 주변광의 간섭이 초점 크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문제 10번. 광원의 온도에 따라 나오는 빛의 대표 색이 변한다. 다음 중 가장 고온의 열원에서 나오는 색은? 1번 연청색, 2번 노란색, 3번 붉은색, 4번 오렌지색. 정답은 1번. 광원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나오는 빛은 더 짧은 파장, 즉 더 밝고 차가운 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가장 고온에서 나오는 색은 연청색이 됩니다. 노란색과 붉은색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주로 발생하는 색이며 오렌지색 역시 중간 정도의 온도에서 보입니다. 이처럼 빛의 색은 광원의 온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문제 11번. 빛을 측정하는 검출기 중 가장 감응도가 좋은 것은? 1번 열 검출기, 2번 오광전 증배관, 3번 오광전도 검출기, 4번 광기전력 검출기. 정답은 2번. 광전 증배관은 빛의 양을 매우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검출기입니다. 이 장치는 빛이 들어오면 전기를 생성하는데 그 효율성이 매우 높아서 작은 빛도 잘 잡아냅니다. 반면에 열 검출기는 빛의 열을 측정하기 때문에 감응도가 낮고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또한 광전도 검출기와 광기전력 검출기는 각각 전하 이동과 전압 변화를 이용하여 빛을 측정하지만 그 효율성은 광전 증배관에 미치지 못합니다. 문제 12번. 볼록 거울에 의해 맺어지는 상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항상 직립상이 맺어진다. 2번 배율이 1보다 작다. 3번 물체의 위치에 따라 실상 또는 허상을 맺는다. 4번 넓은 시야를 볼 수 있다. 정답은 3번. 볼록 거울은 물체의 위치에 따라 항상 실상이 아닌 허상을 만듭니다. 따라서 물체의 위치에 따라 실상 또는 허상을 맺는다라는 문장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볼록 거울은 항상 가까워 보이는 줄기면서 작아진 허상을 만들어내며 이때 상이 항상 뒤집히지는 않고 직립 상태로 나타납니다. 또한 볼록 거울은 시야가 넓어 물체를 크게 볼 수 있게 해주므로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볼록 거울은 항상 1보다 작은 배율을 가지며 이는 물체가 거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허상이 작아 보이는 원인입니다. 문제 13번. 프리즘을 통과하는 태양광선의 분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빨강이 파랑보다 작게 꺾인다. 2번 빨강이 보라보다 속도가 빠르다. 3번 빨강이 보라보다 굴절률이 크다. 4번 빨강이 보라보다 진동수가 작다. 정답은 3번. 정답은 빨강이 보라보다 굴절률이 크다가 맞습니다. 이 문장은 사실과 다르며 실제로 빨간색 광선은 보라색 광선에 비해 작게 꺾여 분산됩니다.
이는 빨간색 광선의 진동수가 더 작고 파장이 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빨간색 광선은 다른 색깔들보다 유리 안에서 느린 속도를 가지며 보라색 광선에 비해 작은 굴절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 중에서는 빨강이 파랑보다 작게 꺾인다는 올바르지만 문제의 정답은 틀린 설명을 찾는 것이므로 해당 항목은 제외됩니다. 또한 빨강이 보라보다 진동수가 작다는 맞는 문장이며 이는 빨간색 빛이 파란색이나 보라색에 비해 긴 파장을 가짐으로써 발생합니다. 문제 14번. 다음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V값이 클수록 분산이 작다. 2번 프린트 유리는 분산이 크다. 3번 크라운 유리는 V값이 크다. 4번 고글절 렌즈일수록 분산이 크다.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고글절 렌즈일수록 분산이 크다입니다. 이 문장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렌즈의 굴절률이 높아질 때 분산은 작아집니다. V값이란 빛의 색차를 나타내는 지표로 값이 클수록 색차가 적어 분산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프린트 유리는 특성상 높은 분산을 가지고 있어 2번도 맞습니다. 하지만 크라운 유리는 V값이 큰 편에 속하므로 3번 역시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글절 렌즈일수록 분산이 커진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빛을 통과할 때 색깔별로 흩어지는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고 이는 V값이 클수록 적게 일어납니다. 고글절 렌즈가 항상 큰 분산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 15번. 매질 내에서 빛의 속도가 진공 속 속도의 3분의 2가 되었다. 이 매질이 굴절률은 얼마인가? 1번 2분의 3, 2번 3분의 2, 3번 3분의 4, 4번 2. 정답은 1번. 굴절률은 빛이 진공에서 매질로 들어갔을 때 속도가 줄어드는 정도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에 따르면 매질 내에서의 빛의 속도가 진공 속 속도의 3분의 2라고 했으므로 굴절률은 이 값을 역수로 계산합니다. 즉 2분의 3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또한 다른 보기들은 잘못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2번과 4번은 각각 매질 내에서의 빛 속도와 굴절률을 혼동했거나 잘못 계산한 것이며 3번은 물리학적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문제 16번. 깊이 60cm의 물속에 잠겨있는 물체를 공기 중에서 보았을 때 이 물체는 얼마나 깊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1번 45cm, 2번 55cm, 3번 70cm, 4번 80cm. 정답은 1번. 깊은 물속에 있는 물체가 공기 중에서 보이는 깊이를 계산할 때 굴절 현상의 법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물의 굴절률이 3분의 4이고 공기의 굴절률은 1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물체가 실제로 60cm 아래에 있을 때 이를 공기 중에서 보면 깊이는 실제보다 얕게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실제 깊이를 물의 굴절률로 나눈 값인 45cm가 물체가 보이는 깊이가 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은 이 계산을 잘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깊이 그대로를 선택하거나 굴절률의 역할을 잘못 적용하여 더 깊게 또는 얕게 보일 수 있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문제 17번. 굴절률이 2인 매질에서 공기 중으로 빛이 입사한다. 전반사되는 임계각은 얼마인가? 1번 30도, 2번 45도, 3번 60도, 4번 90도.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30도입니다.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빛이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작은 매질로 들어올 때 입사각이 임계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는 굴절률이 2인 매질에서 공기로 빛이 전달되는 상황이고 이때의 임계각은 식신젠젠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질, N2를 대입하면 신 지분의 1가 되어 세이터 C는 30도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이 값을 초과하거나 미치지 못해 전반사 현상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값들입니다. 문제 18번. 홀로그램을 재생할 때 기록한 필름의 절반을 가렸다. 다음 중 형성된 홀로그램 상에 대하여 바르게 기술한 것은? 1번, 상이 반쪽만 나타난다. 2번, 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3번, 상이 흐려진다. 4번, 상의 변화가 없다. 정답은 3번. 홀로그램은 빛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3차원 이미지를 기록하고 재생하는 기술입니다. 홀로그램 필름의 일부가 가려져도 전체적인 정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상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거나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필름의 일부가 가려진 영향으로 인해 그 부분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흐려지고 선명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상이 흐려진다입니다. 문제 19번. 세기가 I인 자연광이 완벽한 선형 편광자를 통과하면 그 세기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1번, I4가 된다. 2번, I3가 된다. 3번, ID가 된다. 4번, 변하지 않는다.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ID가 된다는 선택지입니다. 완벽한 선형 편광자는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빛을 통과시키고 다른 방향의 빛은 차단합니다. 따라서 세기가 I인 자연광이 이 필터를 통과하면 모든 방향성을 가진 빛 중에서 단 하나의 방향으로만 빛이 통과하게 되어 그 세기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1번, 2번, 그리고 4번은 틀린 이유입니다. 자연광을 완벽한 선형 편광자가 통과시킬 때 빛의 방향성이 제약을 받기 때문에 세기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ID가 되어야 하며 다른 값들은 물리학적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20번. -2 다이아프터인 안경을 착용한 사람의 원점은 얼마인가? 1번 25cm, 2번 50cm, 3번 75cm, 4번 100c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인 50cm입니다. 안경의 도수가 -2 다이아프터일 때 이 값은 눈이 뚜렷하게 보이는 거리 즉 원점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공식으로는 1제프d가 적용되는데 이를 이용해 계산하면 fd-0.5m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원점은 양수로 표현하므로 0.5m 즉 50cm가 됩니다. 1번, 3번, 4번의 옵션들은 공식을 잘못 적용하거나 계산 오류를 범한 결과입니다. 문제 21번. 렌즈의 수차로서 일정한 파장의 단색광을 사용했을 때에 나타나는 수차가 아닌 것은? 1번 구면 수차, 2번 코마 수차, 3번 비점 수차, 4번 색 수차.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색수차입니다. 색수차는 여러 파장의 빛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수차로 단색광만을 이용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구면수차, 코마수차, 비점수차는 특정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렌즈 설계와 구조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들 세 가지 수차는 단색광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색수차는 여러 색의 빛이 혼합될 때만 문제가 됩니다. 문제 22번. 다음 중 빛의 진행 방향을 90도 또는 180도 변환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은? 1번 렌즈, 2번 프리즘, 3번 필터, 4번 반사경.
정답은 2번. 정답은 프리즘이 맞습니다. 프리즘은 빛이 통과할 때 굴절되어 방향을 바꿉니다. 특히 특정 각도에서 빛을 90도나 180도로 꺾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렌즈는 주로 이미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데 사용되고 필터는 빛의 색깔이나 강도를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사경은 빛을 튕겨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향을 완전히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 빛의 진행 방향을 90도 또는 180도로 변환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프리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3번. 키가 170cm인 사람이 거울을 보기에 제일 좋은 위치에 서서 자기 온몸을 볼 수 있는 최소 거울의 크기는? 1번 35cm, 2번 85cm, 3번 1cm, 4번 140cm.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85cm입니다. 거울을 통해 자신의 온몸을 모두 볼 수 있는 최소 크기를 구하려면 사람의 눈높이에서부터 발끝까지의 거리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의 키는 눈높이가 키의 약 절반인 135cm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해 전체 몸 길이를 반으로 줄이면 이 85cm가 됩니다. 1번과 3번은 너무 작아서 온몸을 모두 볼 수 없습니다. 4번은 거울의 크기가 실제 몸 길이보다 더 커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문제 24번. 사람의 눈으로 사물의 원근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은? 1번 오른쪽 눈, 2번 시각, 3번 여광각, 4번 왼쪽 눈.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오광각입니다. 우리가 사물을 원근감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양쪽 눈에서 보낸 정보가 뇌에 도달해서 두 개의 시야가 겹치는 부분을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각도 차이를 이용해 깊이를 인식하는 기능이 바로 광각입니다. 따라서 광각 없이는 정확한 원근감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다른 보기들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1번과 4번은 각각 한쪽 눈만으로는 깊이를 제대로 인식하기 힘듭니다. 양쪽 눈의 정보가 함께 작용해야 원근감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2번 시각은 시야나 보이는 범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전체 영역을 나타내며 깊이 인식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눈에서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부위는? 1번 홍채, 2번 수정체, 3번 동공, 4번 모양체. 정답은 2번. 정답은 2번 수정체입니다. 빛이 눈을 통과할 때 가장 중요한 굴절이 수정체에서 일어납니다. 수정체는 빛의 방향을 바꾸어 시신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홍채는 색깔만 담당하고 동공은 빛이 통과하는 구멍일 뿐 굴절은 일으키지 않습니다. 모양체는 수정체의 모양을 조절하는데 주로 관여하며 직접적인 굴절 역할은 없습니다. 따라서 빛의 굴절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위는 수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26번. 렌즈의 곡류를 기준 원기를 사용하여 측정할 때 원기와 렌즈의 중앙부에 틈새가 있는 경우를 설명한 것 중 맞는 것은? 1번 가운데를 누르면 간섭무늬가 중앙을 향하여 모인다. 2번 간섭무늬가 타원일수록 제품의 곡률이 정확하게 가공된 것이다. 3번 간섭문의 색상은 바깥쪽은 적색이고 안쪽은 파란색이다. 4번 간섭무늬는 많이 생길수록 기준 원기와 제품의 곡률이 일치한 것이다.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입니다. 기준 원기와 렌즈 사이에 틈새가 있을 때 이 틈새를 눌러 중앙을 누르면 간섭무늬가 중앙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것은 원기와 렌즈의 곡률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2번은 틀린 이유는 간섭 무늬가 타원일 경우 제품의 곡률이 완벽하게 가공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제품의 정확성이 떨어짐을 나타냅니다. 3번과 4번도 틀리며 간섭 무늬의 색상은 중앙에서 바깥으로 갈수록 다양한 색상을 보일 수 있지만 단순히 색상이 적색부터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또한 간섭 무늬가 많이 생기는 것만으로는 기준 원기와 제품의 곡률이 일치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문제 27번. 초자 가공 시 정연삭용 입자로서 구비해야 할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표면이 접기 쉬울 것. 2번 용융점이 가공물보다 낮을 것. 3번 가공하는 재료보다 경도가 강할 것. 4번 연삭의 힘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을 일으키지 않을 것.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용융점이 가공물보다 낮을 것입니다. 초경 가공 시에 사용되는 연삭용 입자는 가공 과정에서 높은 온도를 견디며 만약 이 입자의 용융점이 가공하는 재료의 용융점보다 낮다면 연삭 과정 중에 먼저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삭 효과가 저하되고 원하는 표면 처리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다른 보기들은 모두 적절한 조건입니다. 표면이 접기 쉬울 것은 입자가 가공액과 잘 접촉하여 효율적인 연삭을 돕고 가공하는 재료보다 경도가 강할 것은 연삭용 입자가 가공 재료를 효과적으로 연삭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삭의 힘에 의하여 변형이나 파손을 일으키지 않을 것은 연삭 과정에서 연삭용 입자가 견딜 수 있는 강도를 의미합니다. 문제 28번. 렌즈의 성형 가공을 설명한 것으로 맞는 것은? 1번 연상면 표면 거칠기는 다이아몬드 휠의 입자가 클수록 미세하다. 2번 연상면 표면 거칠기는 연삭 속도가 빠를수록 미세하다. 3번 연상면 표면 거칠기는 연삭압이 클수록 미세하다. 4번 연상면 표면 거칠기는 절입 깊이가 클수록 미세하다. 정답은 2번. 정답인 D번은 맞습니다. 연삭 속도가 빠르면 연삭 공구와 재료 사이의 접촉 시간이 짧아져 표면에 생기는 마모나 열 손상이 줄어들기 때문에 표면이 더 매끄럽게 가공됩니다. 다른 보기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틀립니다. 1번은 다이아몬드 휠의 입자가 클수록 연삭면에 남는 마모 흔적이 커져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3번은 연삭압이 크면 재료가 더 많이 절삭되면서 마모 흔적이 생기므로 표면이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4번은 절입 깊이가 커질수록 한 번에 제거되는 재료의 양이 많아지므로 표면 마모도 커져 표면이 거칠어집니다. 따라서 연삭면을 미세하게 가공하려면 연삭 속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문제 29번. 렌즈 또는 프리즘의 성형 가공에 사용되는 공구의 재질은? 1번 초경합금 공구. 2번 다이아몬드 공구. 3번 고속도강 공구. 4번 세라믹 공구. 정답은 2번. 렌즈나 프리즘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표면의 정밀한 가공과 높은 광택입니다. 이 작업에서 다이아몬드 공구가 선택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매우 단단하고 다른 재료에 쉽게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렌즈나 프리즘의 정확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표면을 부드럽고 매끄럽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초경합금 공구, 고속도강 공구, 세라믹 공구는 각각 다른 장점이 있지만 다이아몬드와 비교했을 때 렌즈나 프리즘의 정밀 가공에 필요한 강도와 내마모성은 다소 부족합니다. 이들 재료는 주로 금형이나 일반적인 기계 부품 가공 등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문제 30번. 렌즈에 접합을 하는 목적으로 가장 맞은 것은? 1번 렌즈의 수차 제거. 2번 렌즈의 투과율 증대. 3번 렌즈의 강도 증대. 4번 렌즈의 무게 증대. 정답은 1번. 렌즈의 접합은 주로 렌즈의 수차를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 개의 렌즈를 조합하여 사용하면 각 렌즈가 만들어내는 이미지 왜곡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3번, 그리고 4번은 틀린 이유로 접합을 통해 직접적으로 투과율 증대나 강도 증대, 무게 증대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렌즈를 복잡하게 조합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 31번. 독일 DIN 3140에 표현된 연마기호 중 가장 정밀한 연마면의 기호는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독일 DIN 3140 표준에서는 연마면의 정밀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있으며 이 중 가장 작은 점 모양을 3개 사용한 기호가 가장 높은 정밀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다른 옵션들에 비해 이 가장 정밀한 연마면을 나타냅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의 점 모양 개수에 따라 정밀도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는 3개의 V 모양 기호로 가장 높은 정밀도 중 하나이지만 보다 더 낮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가장 적합한 답은 4번입니다. 문제 32번. 반사막 제작을 위한 금속 시료 증착 시 올바른 환경이 아닌 것은? 1번, 증착 온도는 약 300도 정도로 고온이다. 2번, 이 증착하는 동안의 압력은 10대 6토어 정도로 한다. 3번, 금속 시료의 증착 속도는 1, 2초로 짧게 한다. 4번, 금속 시료의 순도는 99.9%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은 1번. 증착 과정에서 올바른 환경은 금속이 잘 증발되고 표면에 고르게 입혀지는 조건을 말합니다. 정답인 1번 보기의 경우 반사막 제작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가 필요하며 300도는 오히려 너무 높아 금속이 불필요하게 녹거나 표면에 고르게 입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증착 압력, 속도, 순도 측면에서 적절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들 조건은 반사막의 성능과 내구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환경이 아닌 것은 1번 보기입니다. 문제 37번. 다음 항목 중 레일리 기준에 의한 렌즈의 한계 분해능을 나타내는 것과 직접 관련 없는 것은? 1번 광원의 파장, 2번 유효 직경, 3번 초점 길이, 4번 렌즈 마운트의 종류. 정답은 4번. 렌즈의 한계 분해능을 결정하는 레일리 기준은 주로 광원의 파장, 렌즈의 유효 직경, 그리고 초점 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1번과 2번, 3번 옵션은 모두 레일리 분해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4번인 렌즈 마운트의 종류는 이론적으로 렌즈가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물체 사이의 거리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렌즈 마운트의 종류는 렌즈 자체의 성능이나 파장과 같은 물리적 요인에 비해 분해능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올바른 정답입니다. 문제 38번. 복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복사하는 면 전체가 동시에 헤드드럼에 결상된다. 2번 확대 배율이 조정되는 것은 줌렌즈가 있기 때문이다. 3번 이 거울을 쓰는 것은 광 경로를 꺾어서 복사기의 크기를 작게 만들려는 것이다. 4번 옷뚜껑 안쪽 면이 흰색인 것은 복사하는 배경색을 흰색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 정답은 1번. 해설. 복사기는 문서의 이미지를 빛을 통해 촬영한 후 그 이미지를 복사용지에 옮겨 적습니다. 이 과정에서 복사하는 면 전체가 동시에 헤드드럼에 결상되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실제로는 페이지의 일부만이 한 번에 스캔되고 여러 부분을 합쳐서 전체 이미지를 만듭니다.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2번과 3번은 복사기 작동 원리에 맞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확대 배율 조정은 줌렌즈를 통해 이루어지고
거울은 광 경로를 바꾸어 기계의 크기를 줄이는 데 사용됩니다. 4번도 정확한 내용으로 복사기 내부의 흰색 표면은 문서가 없는 부분을 백지처럼 보이게 해줍니다. 따라서 1번만이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문제 39번. OHP의 하단에 있는 프레넬 렌즈의 역할은? 1번 상의 확대, 2번 상의 축소, 3번 광의 집광, 4번 유광의 확산. 정답은 3번. OHP의 하단에 있는 프레넬 렌즈의 주요 역할은 광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이 렌즈는 스크린으로 투사되는 이미지를 더 밝고 선명하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광의 집광입니다. 1번과 2번 옵션인 상의 확대, 상의 축소는 프레넬 렌즈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부분이며 이들 역할은 주로 투사 렌즈에 의해 수행됩니다. 4번 옵션인 광의 확산은 오히려 이미지의 선명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프레넬 렌즈는 광을 집중시켜 투사된 이미지를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 40번. 가정에 쓰는 수동 카메라를 이용하여 날아가는 총알을 촬영하려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촬영 방법은? 1번 플래시 램프가 장착된 수동 카메라로 총알이 촬영 영역에 들어오면 셔터를 누른다. 2번 수동 카메라를 비셔터로 열어놓고 총알이 촬영 영역에 들어오면 플래시 램프를 터뜨린다. 3번 백열등을 강하게 조명하고 총알이 촬영 영역에 들어오면 가장 빠른 속도의 셔터를 누른다. 4번 백열등을 강하게 조명하고 수동 카메라를 비셔터로 열어놓는다. 정답은 2번. 정답인 2번은 총알의 빠른 속도를 잡기 위해 비셔터를 사용하여 장면을 고정하고 총알이 카메라에 들어올 때 플래시를 통해 순간적인 조명을 제공함으로써 명확한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의 모션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1번은 셔터를 직접 눌러야 하는데 총알이 너무 빨라서 사람이 눌릴 시간이 없습니다. 3번은 비셔터가 아닌 일반 셔터로 사용하므로 순간적인 촬영만 가능하고 빠른 속도의 물체를 정확히 잡기 어렵습니다. 4번은 플래시 없이 백열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조명이 부족해 총알의 명암과 세부 묘사가 모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 41번. 다음 중 광섬유에서 신호가 멀리 전달되는 원리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빛의 전반사, 2번 빛의 투과, 3번 빛의 굴절, 4번 빛의 분산. 정답은 1번. 정답은 빛의 전반사입니다. 광섬유에서는 빛이 내부에서 계속 반사를 하면서 멀리 전달됩니다. 이때 빛이 섬유 안쪽 벽에 닿을 때 일어나는 반사가 바로 전반사로, 이것이 없으면 빛은 섬유 밖으로 나와 손실되므로 신호를 멀리 전송하는 데 필요한 원리입니다. 빛의 투과, 빛의 굴절, 그리고 빛의 분산은 각각 빛이 물질을 통과하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여러 방향으로 나뉘는 현상을 설명하지만 이들 모두 광섬유 내에서 신호를 멀리 전달하는 주요 원리는 아닙니다. 문제 44번. 사진기 렌즈에서 색광의 파장에 따라 굴절각이 다르고 초점을 달리하여 흐린 상을 만드는 렌즈의 결함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색수차, 2번 구면수차, 3번 코머, 4번 비점수차. 정답은 1번. 정답은 색수차입니다. 렌즈를 통과하는 빛이 파장에 따라 굴절각이 다르게 변하면서 초점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때문에 색상이 흐려지고 선명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구면수차, 코머, 그리고 비점수차는 모두 다른 종류의 렌즈 결함입니다. 구면수차는 빛이 렌즈 표면에서 굴절되는 각도에 따라 초점 위치가 달라지는 현상을 말하며, 코머은 중심 외부의 점. 코머,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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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문 제45번. 일반적인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1번 200나노미터, 500나노미터 2번 300나노미터, 600나노미터 3번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 4번 500나노미터, 800나노미터.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즉 4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입니다. 이 범위는 우리가 보통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이며 이를 가시광선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옵션들은 모두 실제 가시광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어 틀립니다. 예를 들어 1번과 2번은 파장을 너무 짧게 잡아 일부 빨간색 영역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4번은 파장을 너무 길게 잡아 가시광선의 범위를 넘어 UV나 적외선 영역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는 3번입니다. 문제 46번. 사진기에서 다음의 노출 조건 중 서로 같지 않은 노출량은? 1번 조리개 F11, 셔터 속도 12분의 1 5초 2번 조리개 F8, 셔터 속도 25분의 1 0초 3번 조리개 F5.6, 셔터 속도 50분의 1 0초 4번 조리개 F2.8, 셔터 속도 10분의 1 00초.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조리개와 셔터 속도의 조합이 노출량을 결정하는데 다른 보기들은 서로 상대적으로 조리개를 작게 하고 셔터 속도를 빠르게 하여 노출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번은 너무 조리개가 크고 셔터 속도가 매우 빨라 노출량이 다른 보기들보다 적어집니다. 1, 3번의 조합들은 서로 같은 노출량을 제공합니다. F8과 25분의 1 0초는 F11과 12분의 1 5초와 동일한 양의 빛을 허용합니다. 마찬가지로 F5.6과 50분의 1 0초도 같은 양의 빛을 허용하며 이 역시 위 조합들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다른 보기들에 비해 4번이 서로 다른 노출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문제 47번. 플라스틱 렌즈의 진공증착 시 표면 처리 장점으로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내마 모성 향상 2번 반사 방지 3번 투과율 높임 4번 내충격성 향상. 정답은 4번. 플라스틱 렌즈의 표면 처리를 통해 진공증착을 할 때 내마 모성 향상, 반사 방지, 그리고 투과율 높임은 모두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4번의 내충격성 향상은 표면 처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개선되는 성질이 아닙니다. 표면 처리는 주로 렌즈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광학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따라서 내충격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렌즈 재질 개선이나 강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문제 48번. 투명한 유리를 잘게 부수어 가루로 하면 흰 설탕같이 보인다. 이 현상은 1번 전반사 2번 난반사 3번 굴절 4번 간섭. 정답은 2번. 투명한 유리를 잘게 부수면 흰 설탕처럼 보이는 현상은 난반사 때문입니다. 난반사는 빛이 표면에서 여러 방향으로 산발적으로 반사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리가 큰 조각일 때는 빛이 정돈된 방향으로 반사되지만 유리를 잘게 부수면 각각의 작은 조각들이 서로 다른 각도로 빛을 반사하여 우리 눈에는 희미하고 밝은 색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주변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오는 빛이 여러 방향으로 산란되어 희게 보이는 것입니다. 반면 전반사는 빛이 평평한 표면에서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현상이고 굴절은 빛이 다른 매질로 들어갔을 때 속도가 변하면서 꺾이는 현상이며 간섭은 두 개의 빛이 만나 서로 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들어지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문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문제 49번. 아포크로마틱 렌즈 제조에 사용되는 광학 결정은?
1번 암염, 2번 불화 마그네슘, 3번 형석, 4번 수정. 정답은 3번. 정답은 형석입니다. 아포크로마틱 렌즈는 여러 색의 빛을 동일한 초점 거리에서 집중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렌즈로, 이 렌즈를 제조할 때 필요한 성질은 높은 광학 순도와 적절한 굴절률입니다. 형석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며 특히 자외선과 가시광선 범위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 아포크로마틱 렌즈 제조에 이상적입니다. 암염, 불화 마그네슘 및 수정은 각각 다른 광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아포크로마틱 렌즈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들 결정은 아포크로마틱 렌즈 제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문제 50번.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500mm, 저발렌즈의 초점거리가 20mm인 천체 망원경의 배율은 몇 배인가? 1번 10배, 2번 15배, 3번 20배, 4번 25배. 정답은 4번. 천체 망원경의 배율은 대물렌즈와 저발렌즈의 초점거리를 이용해 계산합니다. 이 문제에서 대물렌즈의 초점거리가 500mm이고 저발렌즈의 초점거리가 20mm이므로 배율은 대물렌즈의 초점거리를 저발렌즈의 초점거리로 나눈 값인 25배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25배입니다. 1번과 3번이 틀린 이유는 각각 대물렌즈와 저발렌즈의 초점거리를 잘못 사용하거나 계산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2번도 비슷한 원인으로 틀립니다. 문제 51번. 어느 공장의 월 평균 종업 원수는 500명, 연 작업 시간 수는 10만 시간이고 재해 건수가 2건, 작업 손실 일수가 50일이라면 이 공장의 도수율은? 1번 0.02, 2번 4, 3번 20, 4번 500. 정답은 3번. 도수율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재해 건수가 전체 작업 시간에 비례하는 지표입니다. 이 문제에서 도수율을 계산하려면 먼저 월 평균 종업원 수를 이용하여 년 평균 근로자 수를 500명으로 가정하고 재해 건수와 작업 시간을 사용합니다. 공식은 별표 10만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도수율은 별표 10만 G10입니다. 1번과 4번 옵션은 도수율의 정확한 계산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은 도수율의 단위와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문제 52번. 다음 중 작업 환경 관리를 필요로 하는 유해 요인 중에서 물리학적인 요인이라 볼 수 없는 것은? 1번 유기용제, 2번 방사선, 3번 고온, 4번 이상기압. 정답은 1번. 정답은 1번 유기용제입니다. 이 문제에서 물리학적인 요인을 묻고 있는데 유기용제는 화학적 성질과 관련된 요인이므로 물리학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방사선은 에너지나 입자 형태로 전달되는 현상으로 물리학의 범주에 속합니다. 고온도 열이라는 물리적 상태를 나타내며 이상기압 역시 기압 변화라는 물리적인 요인입니다. 따라서 유기용제는 작업 환경 관리를 위해 필요한 물리학적 요인에서 제외됩니다. 문제 53번. 다음 중 생산 공정이나 작업 방법의 개선으로 유해물질이 발산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1번 분말상으로 출하하고 있던 염료 원료를 슬러지나 습식 케이크 상으로 출하. 2번 유기용제를 사용한 분무 도장을 분체 도장 등으로 개선. 3번 분체 이송 시 벨트 콘베어나 바스켓 콘베어에 적재하는 것을 뉴마틱 콘베어를 이용. 4번 습식연마 작업을 건식연마 작업으로 개선.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습식연마 작업을 건식연마 작업으로 개선입니다. 유해물질이 발산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물이나 용매를 사용하여 먼지를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식 연마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므로 이로 인한 유해물질이 발산을 증가시킵니다. 반면에 다른 보기들은 각각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유해물질이 생성이나 방출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번과 2번은 물질의 형태를 바꾸거나 공정을 개선하여 유해한 분진이나 가스 발생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은 이송 과정에서 먼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비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모두 유해물질 발산을 감소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4번의 경우 건식 연마는 분진이 많이 생기므로 유해물질이 발생을 오히려 증가시킵니다. 문제 54번. 사고와 재해와의 관련을 명백히 하기 위해 하일리히가 발표했던 중상재해의 연계성 법칙의 비율은 1번 1, 5, 500 2번 1, 29, 300 3번 1, 30, 290 4번 1, 10, 100 정답은 2번. 하일리히의 연계성 법칙은 안전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이론으로 작은 사고나 부주의가 큰 재해를 초래할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정답 2번은 하일리히의 원칙을 가장 잘 설명하는데 이는 300개의 작은 부주의나 사고 중 하나가 중상사고로 이어지고 그중 한 가지만이 치명적인 재해를 초래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이 비율을 잘못 이해하거나 완전히 다르게 해석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 하일리히의 법칙과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이 가장 정확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 55번. 공정관리란 제조공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다음 제조공정의 목적 가운데 가장 부적절한 것은? 1번 설계에 표시된 품질 표준에 맞는 제품 제조 2번 가급적 많은 수량 제조 3번 결정된 납기까지 제조 4번 가장 경제적으로 제조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가급적 많은 수량 제조입니다. 공정관리의 목적은 제품을 설계대로 제작하고 결정된 납기에 맞춰 경제적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많은 양을 만들려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들거나 품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보기들은 각각 공정관리의 중요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번은 제품의 품질, 3번은 납기 일정 준수, 그리고 4번은 비용 효율성을 다루고 있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문제 56번. 어떤 제품을 평가할 때 계량치와 관능치로 구분한다.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데이터는? 1번 길이 2번 시간 3번 온도 4번 맛 정답은 4번. 정답은 4번 맛입니다. 이 문제에서 성격이 다른 데이터를 찾으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계량치와 관능치의 차이는 객관적인 측정과 주관적 평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길이, 시간, 온도는 모두 물리적인 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므로 계량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맛은 개인의 주관적인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능치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맛만 성격이 다른 데이터입니다. 문제 58번.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생산직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할 일반 건강진단 실시 주기는? 1번 1년 1회 이상 2번 2년 1회 이상 3번 3년 1회 이상 4번 6월 1회 이상 정답은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1년에 한 번 이상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 법은 근로자의 건강을 지키고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인 D번은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보기들은 모두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이나 3년 주기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근로자의 건강 상태 변화나 작업 환경에서의 위험 요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6개월마다 진단을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크므로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1년에 한 번 이상의 일반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문제 59번. 유해한 먼지가 다량 발생되는 작업 시 착용해야 하는 보호구는 1번 귀마개, 2번 방진 마스크, 3번 송기 마스크, 4번 안전모. 정답은 2번. 정답은 D번 방진 마스크입니다. 유해한 먼지나 분진이 많은 환경에서 작업할 때 입과 코를 통해 들어오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방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는 호흡기 건강을 보호하고 폐 질환을 예방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1번 귀마개, 3번 송기 마스크, 그리고 4번 안전모는 각각 소음, 눈, 머리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로 유해 분진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옵션은 해당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문제 60번. 다음 중 화재 종류에 따른 적용 소화기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1번 A급 화재, 유류에 의한 화재, 2번 B급 화재, 금속에 의한 화재, 3번 C급 화재, 전기에 의한 화재, 4번 D급 화재, 일반 화재. 정답은 3번. 정답은 3번 C급 화재, 전기에 의한 화재입니다. 이는 전기 장비나 콘센트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의미하며 C등급 소화기가 가장 적합합니다. A급 화재는 일반적인 가연성 물질이나 나무 등에 의한 화재로, B급은 유류나 지방 같은 액체 연료에 의한 화재이며 D급은 금속과 관련된 화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보기는 해당 화재 종류와 맞지 않아 틀립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C등급 소화기는 전기 화재에 가장 적합하며 다른 등급은 각각 다른 유형의 화재에 대응합니다.